시장의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이 네. 엄청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시장도 좀 활짝 좋았으면 좋겠는데 좀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어제 그쵸? 그제 좋았으니까. 네, 오늘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지만 위원님의 종목은 쉬어가질 않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이죠. 종목 AS를 하나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오늘 분위기 좋아요. 네. 주봉 차트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AS를 위해서 주봉 중에서도 좀 근시일례를 갖고 왔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저점에서부터 네. 이렇게 있었고 더 넓게 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 추세선을 훼손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봉이기 때문에 한 주 만에 10% 이상 올랐습니다. 말씀드릴 때가 주봉의 저점이었기 때문에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고 호빵은 한여름 가운데에서 사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난방 관련된 주도 지금쯤 매수를 할 적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도 그렇고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자라는 의미도 그렇고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에너지 자원화,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부분들이 유가, 천연가스가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러시아가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점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2분기, 계절 수의 1분기, 4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도 좋은 호실적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했을 때 앞으로 한국가스공사도 중기 되돌림 선까지는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수급 추이를 보시면서 조금 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국가스공사 점검을 해봤고 또 최근에 말씀을 해주셨던 휠라홀딩스가 네. 굉장히 좋아요. 네. 8월 10일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거의 동일한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봉상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휠라홀딩스는 피에몬테가 최대 주주인데 최대 주주가 2월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매수 규모가 상당하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매수를 할 때 주식담보대출로 재원을 좀 만들었다. 그러면 하방이 조금 탄탄해야 된다. 왜냐? 반대매매가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라는 말씀까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휠라홀딩스 앞으로도 좀 전망이 긍정적이다. 왜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2분기도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주주가 이렇게까지 매수를 해온다. 그리고 5주년 계획해서 위닝 투게더라고 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이라는 가정까지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봉상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닥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되돌림 자리가 최소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적어도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휠라홀딩스 살펴봤고 마지막 종목이 바로 LS입니다. 네. LS 하면 니코동재련 그거 맞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기억이 네. 나는데 이 종목도 한번 AS 해보죠. 지난 말일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 LS에 대해서 한 가지 종목 딱 꼽아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니코 동재련이라고 한다면 LS와 일본 법인들이 합작해서 동재련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LS 니코 동재련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분 인수를 통해서 니코동 재련이 100% 자회사, 80% 이상으로 해서 실적이 100%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에 반영이 되는데 9월부터 현실화됩니다. 그러면 4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쯤 되면 이 기업의 외형에 대한 확대가 굉장히 커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LS 전선 자회사 있습니다. 그러면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해상 케이블 해상에서 풍력 발전을 해서 육지로 전기를 옮겨야 되는데 해저 케이블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 상위에 있는 기업이 LS전선인데 이렇듯 LS와 관련한 자회사 모멘텀이 풍부하기 때문에 LS도 주봉상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저점을 딱딱딱 말씀을 드렸고 이곳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AS를 통할 때 현 구간이었고요.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데 주봉상 저점과 200주선이 같이 만났고 그리고 재무적 모멘텀
이익도 증가 추세가 기록된다. 그리고 지금 LS처럼 LS 전선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 그리고 LS 니코동 재련이 앞으로 함께 영업이익이 합산된다. 그럼 외형 확장에 대한 포인트,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에 휠라홀딩스, 한국가스공사, LS 오늘 세 가지 종목만 보더라도 저점에서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했습니다.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재무적 모멘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증가하는가, 피크아웃은 아닌가, 그리고 가시적 모멘텀, LS 니코동 재련이 9월부터 편입이 된다. 그리고 LS 전선, 해상 케이블 절대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가시적 모멘텀까지도 체크리스트에 부합이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전 리포트는 안전한 수익과 편안한 매매를 좀 시청자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관련한 매매하실 때에도 너무 급하게 방송 중에 막 따라가야지라는 것보다도 제시드린 가격 미만으로 내려왔을 때, 제시드린 가격과 가장 가까울 때 좀 접근을 하는 노력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한 수익과 편안한 매매, 정말 모든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도 그런 종목이겠죠. 네. 네, 제목을 보겠습니다. 화학과 건설, 이제는 독립했어요. 네. 독립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이야기가 이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네, 일단 볼게요. 첫 번째, 화학과 건설, 한 집에선 좋을 게 없었다. 약간 궁금한데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네. 두 번째, 건설과 화학이 다 좋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화학이다. 그리고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8%나 올랐고요. 영업이익도 165%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인 것 같아요. 네. 네, 힌트 주세요. 사실 사진을 보시면 저 사진보다도 조금 더 멀리서 찍거나 네. 좀 더 광화문,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농협중앙의 건너편에 가장 최신식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삐까번쩍하고 꼭대기층 보면 네. 이 기업의 사명이 적혀 있습니다. 저 알아요. 네, 그 기업 중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네. 화학을 자회사로 갖고 네. 있고 건설도 갖고 있는데, 이 기업은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잘 압니다. 5번 출구, 서대문 5번 출구 쪽에 맞습니다. 있는 그 건물 주인 DL. 정답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지주사를 갖고 네. 오셨는데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서대문 그리고 5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거기에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이제는 고가도로도 없어지고 농협중앙의 건물도 들어서고, 이제는 도니문 쪽에 재개발도 되고 DL이라는 도니문 타워, D타워, 도니문 D타워가 생겨서 DLENC가 본사 건물로 상주해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DL 같은 경우에는 대림 산업으로 시작을 했죠. 거기서 이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을 해서 종합 건설업을 영위하는 DLENC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DL 케미컬 등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에너지 발전, 투자, 부동산 임대, 호텔 앤 리조트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는 기업으로 분할이 좀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림이 DL을 보유하고 있고요. DL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을 통해서 건설을 영위하고 있는 DLENC, 그리고 케미컬, 화학 부분이 DL, 그리고 DL 에너지 사업, 모터스, 그 다음에 글래드 호텔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조금 지배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 원래 대림 산업으로 있을 때는 DLENC 건설과 DL 케미컬이 다 한 곳에 묶여 있는 바람에 서로 건설이 막 좋을 때는 야, 저기는 화학이 조금 안 좋으니까 조금 낮춰야 돼. 그리고 화학이 막 좋을 때는 요즘 건설 경기 안 좋은데 저기는 저렇게까지 반영이 되면 좋을까? 라는 이야기 때문에 한 집에 있을 때는 조금 제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 독립을 해놓고 건설은 건설대로, 화학은 화학대로 하는데, DL,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있어서 DL 케미칼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실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2분기 매출액은 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의 성장, 영업이익은 5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중에 DL 케미컬, 석유화학 부문이 영업이익 38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 기업에 있어서 케미컬이 이렇게까지 되었나라고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래드 호텔 앤 리조트도 객실 점유율이 84%까지 올라오면서 그래도 조금 더 우리도 힘을 보탤게라는 의미로 좀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클레이튼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고 고부가 가치의 석유 화학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나무 펄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바이오 케미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매출액이 7,300억 원이 넘어가고요. 영업이익이 1,2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듯이 클레이튼, DL 케미컬까지 본다면 DL이라는 지주사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석유화학 섹터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에는 살짝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클레이튼을 인수를 할 때 인수 비용이 1,252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2분기 영업이익의 전체 다 반영이 되었는데 실제 이익은 1,252억을 뺀 1,841억 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인수 비용이 일회성으로 있었다. 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로 영업이익을 환산해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88%의 성장, 직전 분기 대비 470%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인수 비용, 일회성 비용을 뺀다면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한 곳이 바로 DL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L 인수로 인해서 그리고 클레이튼 인수로 인해서 앞으로 화학 비중이 매출의 20년도에는 66%를 차지했었는데 23년경이 된다면 DL의 총 매출 중에 90% 이상을 케미컬 화학 부문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회사가 있으면 DL 케미컬 IPO 상장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최근 상장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괜히 잘 되고 있는 회사를 상장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주가 바닥인데 지하실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고 아직 신정부가 출범된 이후에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킬 경우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받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라 라는 것이 명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준이나 법령으로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앞서서 성급하게 DL 케미컬을 상장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하나와 그리고 클레이튼을 인수할 때에 DL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가 DL과 그리고 대림산업 다 모회사 그리고 할아버지 회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해주더라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지분가치 희석이 없는 곳이 DL 케미컬이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시장의 평가도 좋지 않을 때 심리가 좋지 않을 때 IPO를 할 우려는 좀 적지 않을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가져오시는 종목들이 실적도 괜찮고 뭐 인수 모멘텀까지 있어서 네.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왜 못 갔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일단은 DL과 DL, ENC 이렇게 분할을 할 때에 분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점들이 한 가지 모멘텀 또는 한 가지 우려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정도는 쉬었다가 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정도에는 실적과 그리고 분할 이후에 시간이 일정 부분 흘렀기 때문에 시장에 10분 반영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확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에 인수비용 약 120억 원 정도가 일회성으로 출회가 될 텐데 그것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359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258%나 성장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직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QOQ, YOY를 좀 빨간 색깔 박스로 좀 쳐놨습니다. 네. 그러면 매출액 같은 경우 상단에 보시면 QOQ 31%, 66%, 5.3%, 1.4%인데 YOY로 본다면 73%, 152%, 148% 등 두 자릿수 이상, 적어도 세 자릿수 이상의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좀 이어지는 성장 모멘텀으로 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케미컬, 클레이튼과 관련된 인수에 대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그렸던 청사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가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3분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프타
LPG 가격의 하락으로 케미칼 사업들의 원가에 대한 방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락다운 해제, 경기 부양,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3분기뿐만 아니라 22년도 전체 매출을 보면 5조 3,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의 성장, 영업이익은 3,5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전년 동기 대비 직전 분기 대비 성장은 강하게 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역사적 저점 PBR이 약 0.5배에서 대부분 반등이 나왔습니다. 동그라미를 쳐놓았죠. 거기가 0.5배 수준입니다. 주황 색깔 동그라미가 0.5배 수준인데 최근 빨간 색깔 동그라미 0.3배 수준에서 막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0.39배를 기록하고 오늘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서 0.4배까지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작전 리포트에서 동일하게 제시를 해드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피크가 아니라 저점에서 반등. 근데 반등도 한두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리, 세 자릿수로 내년, 후년까지 반등.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저점. 크레이튼의 인수 효과로 케미칼 부분은 호재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점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짚어주시죠.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나오는데요. 현 구간은 살짝 되돌림 자리라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가격을 제시해 드리자고 한다면 69,0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좀 보시면 좋을 텐데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널려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DL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편을 하게 되면서 작전 리포트가 시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은 11시 40분 월수금 찾아뵐 수 있는데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또 매일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네. 월수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새로운 코너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님의 종목 상담, 그리고 아이린 위원님의 넥스트 레벨까지 다음 주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